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에 큰 피해가 다들 없으십니까? 들리는 소문의 뉴스에 의하면 참 귀하고 귀한 인명 피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스님 백일본문 15페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함종에서 말하는 삼성설과 인문유기로는 본래 모두 법상종에서 설한 삼성설과 종자유기설을 수용하여 함종의 입장에서 보다 융통적으로 개조하여 함교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도 스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함종의 핵심 교리는 도대체 뭘까 하면은 법계 연계입니다. 그럼 법계가 뭐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법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계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혹시 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에 다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함종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함종 공부는 다 예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색으로 나오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색으로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몸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색은 모양이고 뭐 빛깔이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하지 말고 색하면은 우리 몸이다. 간단하게. 그러면 색적 시공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색이 공이다 이 말이거든. 색이. 자, 우리 몸이 요 중요합니다. 이 함종 전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스님. 이 색이 우리 몸이 와 공이고 하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몸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불교의 교리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몸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 변해가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공이다. 그럼 공적 시시가 뭐냐? 변해가기는 변해가지만 이것이 없나 하면 변해가면서 이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이라. 이 색이 나오면 우리 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요 공적 시색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색은 따로 가고 공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면서 그럼 있다 해도 안 맞고 색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맞는 색이 있다 보면 고정대가 있어야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순간적으로 변하거든.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럼 없다. 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왜? 변해가기는 변해가지만 이것이 우리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안 맞고 또 없다 해도 안 맞다. 묘하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 때는 있으면 있는 기고 없으면 없는 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묘하게 표현을 하는.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왜? 있다 없다가 상대적인 양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변. 있다 없다 이것이 쌍립이 가면은 우리가 중도를 깨칠 수가 없습니다. 있다 안에 없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없다 안에 있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색은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습니다. 요거 이제 함정 공부 다 해봤습니다. 이제 뭐 사살 책 듣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상세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 안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경기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앉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님을 욕하는가 모르지만, 자,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분도 있고, 중학교 수준에 있는 분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분도 있고, 대학교 수준에 있는 분도 있고, 대학원 수준에 계시는 분도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저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으면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놨다. 여기에서 삼성설과 인문유기론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성설 안에는 법상정에서 온성실성이 일어났습니다. 온성실성이란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입니다. 깨달음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나눈다. 불변이하고 수연이를 나오는데 불변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집과 마찬가지다. 집. 그런데 근본은 변하지 않으나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 새끼나 가마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새끼나 가마니로. 그런데 새끼나 가마니를 딱 풀어본 게 또 집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지요. 자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자성이다. 그러면 새끼와 가마니는 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법성은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법성입니다. 새끼나 가마니는 쓰임새나 모양은 틀리지만 풀어본 게 다 집이더라. 똑같이 법성이더라. 요까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요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성이 법성이 되려고 새끼와 가마니를 싹 첫째는 새끼 이름 틀리단 말이지. 모양도 틀리단 말이지. 길다리 꽈놨으니까. 가마니도 짜놔서 틀리지. 그러나 요것은 자성은 자성인데 싹 풀어보니까 집이더라 말이지. 그 집, 거기 법성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법성이요, 법성이 자성이다. 요렇게 확실하게. 스님은 요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저번에 백설기와 절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설기와 절편은 모양도 틀리고 이름도 틀린데 다 들어가 보니 쌀이더라, 쌀. 쌀이 백설기와 절편이고 절편과 백설기가 쌀이더라. 요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성실성이다. 그 다음에 어타기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 온의 가업으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 온의 가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나라크는 이 몸은 온의 색수 상행식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임시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죽는 날이 이 인연이 소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빨리 끝나는 사람은 뭐 세수를 얼마 못 누리고 가고 그 인연이 긴 사람은 뭐 100세도 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인연이 빨리 끝나는 사람은 빨리 가시고 늦게 끝나는 사람은 오래 사시고 그 인연의 가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계 소집성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없는 거를. 이거요, 참 요것이 많이 놀랍니다. 내가 아리께 산에 3시 반에 갔는데 돌아올 때 본 게 앞에 이상하게 묵체가 사람으로 해갖고 흉상을 내가 몽대로 들고 있는 것더라고. 나 죽었다. 혹시 내한테 돈 빼들라고 그러나? 이거 자꾸 점점이 오는데 내 눈이 뭐 어찌 됐는가? 도깨비 씹는가? 청상 사람으로 보이던데 가만히 옷을 본 게 시계탑 쪽 뱅기라, 여기 시계탑 쪽 뱅. 그래서 그것이 변계 소집성이다. 밤길에 우리 보살님들이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해갖고 놀래 자빠지듯이 이것이 변계 소집입니다. 소집성이라. 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것이 법상종에서 주장하는 삼성설인데
함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갖고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놓은 겁니다. 살을. 자, 그 다음에 인문유기로는 법상종에서 이야기하는 종자유기설을 이야기하는데, 종자유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는 첫째, 찰나 생하고 멸하고 태어나고 없어지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자는. 두 번째, 종자는 미래의 결과를 발생하면서 그 결과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종자는. 그러고 종자는 항상 지속적이면 발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종자는 성과 악의 성질이 분명해야만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종자는 여러 인연을 기다렸다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 또 종자는 자신의 성질과 똑같은 성질의 결과를 낳아야 된다. 요런 것은 참고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굳이 깊게 들어갈 거 없습니다. 요렇게 종자유기설을 수용해가지고 함정의 입장에서는 보다 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계 영계의 참모습을 설하는 육상과 십연 중에서 육상과 십연은 저번 시간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육상 운영은 원래 십지경에서 그 근원이 발생하여 그 후 여러 한가의 손을 거쳐 법장스님에 의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십지경은 뭐냐? 보살의 수행하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의지 1번에, 한의지는 모든 현상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다 그러면 어떤 스님은 없다, 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스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이 절대 비인 거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공이 없다 비있다 그러면 이것은 단멸론이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구지는 부정행위를 끊고 정신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우리들이 부정행위를 끊고 정신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발광지는 지혜로 세간적인 산매를 성취하고, 염해지는 지혜의 강명이 번뇌장을 태우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 즉 잡생각입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 그것이 당연히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번뇌가 앞을 가로막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상해질 겁니다. 번뇌가 막 수없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가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왜 번뇌가 우리가 올라오냐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맑아지면은요, 우리가 유시각에서 공부했지요. 제8 아래식의 저장식, 종자식에 있던 이 무의식에서 온갖 것이 다 올라옵니다.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지요. 스님, 나는 기도가 도저히 안 됩니다. 와 기도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처녀 때 2, 3, 못쓴 짓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올라가고 내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그걸 네가 밟고 넘어갈 수가 없으면은 그 기도를 하면 큰일 난대. 좌우지간에 그 제업시 그 12층에서 뛰내리면 안 된대. 하지 마라. 그거를 네가 밟고 넘어갈 수 있으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네가 도저히 못하면 하지 마라. 괜히 그걸 못 이기고 11층에서 뛰내리면 큰일 난대. 이래고 말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면은, 평소에 제8 아리에식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상에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돼. 여기서 딱 저장되어 있다가 내 마음이 맑아지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예. 이것을 자꾸 없애고 하는 것이 뭐냐? 업장소멸입니다.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 드러내어 보면 텅 빈 거 아닙니까? 텅 빈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내 선업이,
내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남을 베푸는 자비심이 계속 그 자리를 다 메워줍니다. 메워주면 내가 뭐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동요를 안 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도요, 내 팔 아래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고놈이 탁 치고 올라서 하는 것이지, 고놈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심한 말을 하고 악한 행을 하는 거는 평소에 내 제 팔 아래의식이 딱 다 저장이 돼가 있는 이것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나는 성악설은 분명히 있다 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종자가 있습니다. 악한 종자가. 그 종자는요, 계속 자기가 업장 소멸 안 하는 난 그대로 또 갚습니다. 십지계에서 그래서 원행이 무상에 대해 관찰하면서 이성의 단계를 초월하며 부동지 중도의 학보에 앉으면, 이 중도라 그런 거는 뭐냐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상대적인 양변을 다 버리는 것이 중도다. 좋다도 버리고 나쁘다도 버리고 있다도 버리고 없다도 버리고 잘 산다도 버리고 못 산다도 버리고, 왜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변이라고 해요. 양변을 다 버려야만이, 그럼 양변을 다 버리면 딱 중간에 가면 되나? 이 중간도 아니라, 이 중간 자체도 아니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딱 버리니까 쌍조가 돼갖고 서로 통하더라. 통하더라.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도를 정득하는 것입니다. 자, 10의 법원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설하는 단계, 이렇게 십지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법이 운용함을 6가지 모습으로 논한 것인데, 여러 가지 모습이란 총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두루두루 통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별상은 만물이 저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가까이 성질도 다 다릅니다. 엄마 딸도 다 성격도 틀리고 모양도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요.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여기서 이제 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동상은 여러 모습이 서로 올려져 있는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여러 모습이 서로 올려 전체를 이루면서도 잃지 않고 있는 각각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상적, 상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상은 여러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동일체를 이루는 행상이고, 계상은 여러 역할이 모여 전체를 이루면서 유지되고 있는 각각의 역할, 요런한테 요거를 뭉뚱뜨리 갖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적 상입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각각의 속성을 유지한 채 서로 어울려갖고 아무런 걸림이 없이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속성은 유지하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딸이나 아들이나 다 각각의 속성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유지한 채 서로 엄마, 딸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적 상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십연연기는 이에서 설명했습니다. 십연연기는 두순 스님의 학설을 지엄 스님이 수용하고 다시 이것을 법장 스님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법장 스님이 현수 스님입니다. 하은경은 이 현수 스님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이란 동시구족 상응문, 강협자재무예문, 밀다상용 부동문, 제법상적 자재문, 은밀헬료 구성문, 미시상용 알림문, 인드라망 법계문, 탁사행법 생해문, 십세객군 이성문, 주반운도 구동문이니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들의 일체 제법이라 하는 것은 삼남만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든 법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면 헷갈리는 거, 그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제법, 삼남만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상적상입 조금 전에 스님이 얘기했죠. 각각의 속성을 유지한 채 서로 걸림없이 아울려 융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상적 상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일체와 상적하고 일체가 하나에 상적하는 무해한 법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함중에서는 법계를 여러 가지로 설하는데 그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사법계, 입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네 가지 법계입니다. 사법계라 하는 것은 만물의 행상이 천차만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우리들의 이 만물이 천차만별 각각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사법. 그럼 입법계는 제법의 체성이라 하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법의 체성이 공적하여 공하고 착하고 조용하고 고요하여 일체가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을 말하며 이사무의 법계는 자 이사라 하는 이는 공을 이야기하고 사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뭐 보면 우리 몸으로 이래 알면 됩니다. 몸. 사는 납. 이사무의 법계는 차별의 모습을 설하는 사법계와 평등의 체성을 설하는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성을 설하는 입법계가 상적상입하여 상적상입 앞에 이야기했죠. 각각의 속성을 유지한 채 서로가 걸림없이 융화를 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적상입하여 무예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예한 법계를 말합니다. 사사무예 법계는 체성의 이치, 체성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이라고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체성의 이치를 현상의 사상에 융화시켜 사사물물은 모든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진진법법은 더할 수 없는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진법법의 일체 현상계가 서로 교섭하여 흉통하여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서 중중무진한 무해장법계를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을요 간단하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갖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이 사사무예법계가 바로 법계연기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계연기의 극치로 10편연기와 육상운용 10편연기는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계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막의 교리를 집대성이는 법장 스님이었죠. 법장은 현수 스님이죠. 스님이었지만 법장의 함교학은 전체적으로 이론에 치우치고 구체적인 실전 수행은 다소 갱시된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법장 스님과 동시대의 인물이며 함종의 정통적인 계보에는 속하지 않는 이통현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만년에 80한경을 연구하여 신함경록 4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장 스님과는 달리 실전적인 면을 중시하였고 고려의 진율 스님 등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진공묘유 이랬는데 진공묘유는 공적시색, 색적 시공입니다. 요것을 진공묘유. 진공은 앞에 공적시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뒤에 모유는 색적 시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으로 해석하지만 공은 공인데 묘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직역이고 직역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한문 그대로 해서 그래서 요 진공묘유는 공적시색, 색적시공.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색적시공, 공적시색만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은요, 불교 공부는 90% 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만 이해만 해보면 불교 공부는 거의 다인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풀어나고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현수 스님 앞에 법장 스님입니다. 현수 스님이 찬술한 반야바라밀다 신경약수에서 공과 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과 유가 나오는데 유는 있다, 있을 유자에서 있다 이랬는데 요걸 색, 몸 요렇게 고마 해석하면 가장 편안한. 그래서 공과 몸 요렇게 고마
풀이해봅니다. 공과 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공과 몸을 각각 네 가지로 설명하여 그 원흉함을 밝힌 것인데, 공과 유를, 이 유는 고마, 색, 몸, 요렇게 해석해 봅니다. 공과 몸을 개별적으로 논의하지만 사실은 공의 해설 중에 유가 포함되고 있고, 유의 설명 중에 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는, 공 안에 우리 몸이 있고 몸 안에 공이 있다는 거예요. 색적 시공, 이 색이 지금 몸입니다. 몸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지, 공과 몸은 분리할 재주가 없습니다. 공이 숨어쁘면 몸이 나타나고, 몸이 숨어쁘면 공이 나타나고, 또 공과 몸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공과 몸이 함께 사라지기도 합니다. 요 네 가지가 진공묘유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진공묘유를. 공이 나타나면은 색이 숨어쁘고, 몸이 나타나면은 공이 숨어쁘고, 그러고 공과 몸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공과 몸이 함께 사라지기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요 네 가지를 설명한 것이 진공묘유다. 한번 가봅시다. 따라서 그것은 진공묘유를 공과 유이면, 유라 하는 것은 색이요, 몸이요, 요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공과 몸의 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것입니다. 이 진공묘유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앞으로 설명하는 사사무예를 비롯한 많은 함종의 교리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사무예는 함종의 세계관을 나타내는데요, 현상과 존재들이 서로 아무런 걸림없이 서로 상호 완벽한 경계를 맺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가정은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고, 좀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의지를 잘 못하면 바가지 깨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연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이는 원천적인 원인이고 여는 간접적인 원인인데 조건이거든, 조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밭에다가 이 씨앗을 딱 이렇게 뿌리나면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햇빛이 적당하고 물이 적당해야 되고, 그러고 사람이 손질을 잘 봐줘야 되고, 요것이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씨와 간접적인 조건이 잘 맞아 나면 그 배추가 선이 머리통만 이렇게 커지겠지. 이래 커지고 이래 커지지만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악연이나 선연이나 인연 속에서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을 싹 버리고 좋은 년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답은 자기 알아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무예를 비롯한 많은 함종의 교리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갑니다. 이 진공은 공적 시적 색정 시곡을 이야기합니다. 진공에 전체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자기를 버리고 남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공적 시적, 공을 버리고 남을 이룬다는 색, 몸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이 있고 색이기 때문에 그 색은 드러나고 몸은 드러나고 공은 숨어버리는 것이다. 몸은 드러나고 공은 숨어버리고, 뒤에 거는 공은 드러나면 몸은 또 숨어버리고. 그리고 없다 해도 안 되니까 공과 몸이 같이 나타날 것이고, 또 있다 해도 안 되니까 공과 몸이 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다 됐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남을 이룬다는 뜻은 공을 내버리고 색, 몸을 쫓아간다는 뜻으로 공이 즉 색이기 때문에 공을 버리고 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공의 첫째 조건은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공적 시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째, 남을 숨기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남을 숨긴다고는 색을 숨기고 몸을 숨기고 자기를 드러낸다, 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색적 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이 공이기 때문에 그 색이 닿으면 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을 숨기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은 색을 버리고는 이런 색을 숨기고 이런 뜻입니다. 공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색 이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색 나오는데 엄마 가장 쉽게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닿으면 공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진공의 두체 조건으로 그 이유는 색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공이 숨어 버린다는 거예요. 공이. 그런데 공이 드러나면은 이 몸이 숨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과 몸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과 몸이 동시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진공묘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는 이 공이야. 나이가 이고 남이 밑에 미음을 해야 됩니다. 미음. 남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남이라 하는 것은 색, 몸을 이야기합니다. 숨음과 드러남이 둘 아닌 것이 진공이기 때문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음을 한색이라 하니 색이 존재하는 것이요. 공과 색과 다르지 않음을 진공이라 하니 공이 드러난다. 서로 장애하지 않으므로 둘이 다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와 남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은 색과 공을 쌍조한 데서 하는 말입니다. 쌍조면에서 보면 공과 색은 서로 맡기지 아니하고 통일성으로 공과 색이 둘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체는 자기와 남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체는 진제를 이야기합니다. 체를 들어 서로 적하여 전체를 빼앗아 둘이 없어져 두 변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와 남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은 색과 공이 쌍차한 데서 하는 말입니다. 그 까닭은 색이 적공이므로 색이라 할 수도 없고 공이 적색이므로 공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색과 공이 사라진 면에서 쌍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쌍민은 쌍차와 똑같다. 양변을 맞는다. 양변을 멸한다. 쌍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진공에 대한 네 가지, 진공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공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을 통하여 볼 때 진공의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색이 적공이고 몸이 적공이고 공이 적몸으로 서로 상적, 모든 현상은 본질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상적은 상적하기 때문에 쌍조는 함께 비춘다 이런 말이죠. 쌍조하여 함께 있으면서 쌍차여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공의 내용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사라지고 또 쌍차쌍조 하는 것이니 그 내용만 같으면 이름은 진공이라 해도 괜찮고 모유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공을 강조할 때 진공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자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다르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색이 몸이 공이요, 공이 몸이요. 또 색과 공이 함께 나타났다가 색과 공이 함께 사라졌다. 요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반야신경을 이야기하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것만 알면은 불교 공부는 거의 다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내 몸이 우리 보살님이나 고사님이 정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있다 이 소리만 하지. 그러나 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해. 공. 그럼 또 공이
또 색이다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는 변해가는데 변해가면서 이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그래서 공이 색이다. 요것만 완전히 이해해보면은 지금 진공묘유를 공부 다 한 겁니다. 예. 대충 이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것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요, 대한민국 어느 교단에 다 갖다 놔도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인류 불자가 되어봅니다. 인류 신도가 되어봅니다. 그래서 요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색이 공을 바라보는 것에도 또한 네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남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요. 남을 드러낸다 그러면 공을 드러내고 몸은 없어지는 것이요. 둘째, 자기는 드러내고 몸은 드러내고 공은 남을 숨기는 것이요. 공을 숨기는 것이요. 셋째는 같이 존재하는 것이요. 몸과 공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요. 넷째는 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몸과 공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앞에 중과여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한색은 앞장에서 나오지.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색이 있고 없는 것이 끓이킴이 없고 진공이 숨고 드러남이 자제하여 합하여 한맛이 되어 원융하게 통하여 의지함이 없으니 이것이 그 법이다. 원융합. 근데 원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요 원융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가십시다. 모든 행상이 각각의 속성을 지닌 채 서로 걸림이 없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모든 현상이 각각의 속성을 지닌 채 서로 걸림이 없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제에 합하여 한맛이 되어 온융하게 통하여 의지함이 없으니 이것이 꼭 법이다. 첫째, hen타자지는 색적 시공으로 공이 드러나고 색은 없어지는 것이요. 공이 드러나고 몸은 없어지는 것이요. 둘째, 자연음타는 공적 시색으로 몸이 드러나고 공은 없어지는 것이며, 셋째, 구조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색과 공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나타나는 것이요. 넷째는 구미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색이라 해도 안 되고 공이라 해도 안 되고 아까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고 그 소리입니다. 이게 앞에 거는 없다 해도 안 되는 소리고 뒤에 거는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있다 그러면 또 변하고 없다 그러면 변하기는 변하지만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해도 안 된다. 앞에서 해설한 진공의 네 가지 뜻에 중구하여 그것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있고 없는 것이 끓이김이 없다 해서 있으면 유이고 유라 하는 거는 색이요 몸이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유이고 없으면 무로서 이 무라 하는 건 여기서 공을 이야기합니다. 무로서 유무가 끓이김이 없으므로 진공이 은연자재하고 은연자재한다 하는 것은 숨었다가 나타났다 하는 진리가 자유자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연자재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진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 은연자재하여 합하여 한맛이 되면서 운용하게 운용은 아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각자의 속성을 유지한 채 서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이 한 몸이 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온융하게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진공묘의 참묘법입니다. 결국 진공에도 진공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진공에도 네 가지 뜻이 있고 모유에도 몸에도 색에도 모유에도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가 구존과 구민입니다. 즉 쌍조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존은 조이고 존은 조이고 쌍조고 민은 차임으로 쌍차임으로 천태대사가 말하는 쌍차 쌍조와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진공이라 해도 쌍차 쌍조가 되고 모유라 해도 쌍차 쌍조가 되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임에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니 여기에서 참으로 운영무이한 하음의 근본 도리가 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공묘유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놨다. 색 뭐냐? 몸이라고 이야기했지. 몸이 공이다. 왜? 우리의 몸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공이 안 되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변하거든. 변하니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몸이 공이단 말이지. 그럼 공이 또 몸이단 말이죠. 왜? 변하기는 변하지만 내 몸이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공이 또 몸이라.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세. 그러면 없다 해도 안 돼. 없다 해도 왜? 변해가거나 어찌됐든 간에 변해가는 이 몸과 변해가는 공이 또 있단 말이지. 또 있다 해도 안 돼. 왜? 몸이 있다 해보면 이미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변해간다고 또 없다 해보면 변해가지만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다는 소리예요. 요거만 이해해보면은 이 지금 진공묘유가 이해 다 된 거죠. 자, 한 번 더 색적, 시공, 공적. 이 반야신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데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그럼 색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몸 이래 보면 가장 우리 이해가 이 몸이라 하는 게 와 공이고 자꾸 스님이 입이 아프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색이 우리 몸이 가만히 오던 있으면 불교의 교리가 안 맞아 들어가는 요 놈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공이단 말이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지만 우리 몸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이 또 색이라. 그 색과 공이 떨어지가 있을 수가 없어.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기 때문에.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꼭 색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간다. 같이 가지만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해간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딱 그대로 딱 있으면은 우리 부모들이 죽을 때 걱정인가 봐요. 딱 태어나고 그대로 있는데, 고정된 실체가 변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런데 우리가 늙어가면서 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러려고 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기는 변해가지만 잘 변해야 되겠지. 잘 변하는 그 사람은 부처님 전에 기도 공덕을 많이 하면 잘 변해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이러면 변해갈 때 뭐 경상도벌 이상하게 그래 변해가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행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수행 아닙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 얼굴에요. 내 심상이 딱 올라가고, 야, 네 얼굴 좋네. 어찌 좋은 일 있나? 이래 봅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막 이렇고 하면 이 내 괴롭고 힘든 마음이 얼굴에 딱 나다. 네 옷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얼굴이 영 안 좋네. 이렇게 봅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 왜? 우리 집에요, 힘들고 괴로지기를요, 피해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올 거는 옵니다. 올 거는 오는데, 이 태산 같은 바위가 앞에 딱 닫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승을 해갖고 바로 차고 넘어가면 떨어져 죽어요. 바로 차로. 내 마음 한식을 딱 돌려갖고 쫓겨 넣더라도 살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바다뿐 죽어봅니다, 내가. 이것이 내 마음 묵기에 딸리가 있어요. 내 마음. 그래서 뭐 누가 안 굴거면 한강 다리에 가서 다이빙 하려고 딱 갔는데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내 자식이 생각이 나서 내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면 내 자식 둘이는 밥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람은요, 뭐 다른 것도 안 해. 내 아까 그 파지. 파지도 잘 줘야 하루에 한 2만 원 번다 그네. 그 한 2만 원 그렇게 그 시장에 뺑뺑뺑뺑 도니까 워낙 시장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가. 어찌됐는 거, 자기 일 같이 해주는가는 몰라도 시장 사람이 딱 모아놨다가 그 사람만 오면 준다는 거. 옛날에 신마산에 할머니도 한 번 그런 분 계셨어요. 워낙 이 파지를 주로 땡기도 자비를 많이 베푸니까 그 할머니는 하루에 내니악 가서 해갖고 갖다 준다 그래. 둘이 캔데 내니악 가서. 아이, 그 자기 할 것도 없어. 그 순회만 하면은 파지를 딱 장사를 모아놨다.
딱 준다는 거지. 그것도 뭐랄까는 식당 주인이 딱 할머니 내 아까 실을 준다 거네. 할머니 딱 이랬다 그러면 가면 돼. 가면. 그래서 그 할머니 그런 분이 신마산이 그 우리 스님 초창기에 방생단 선언하는 분 따라오셨습니다. 따라온 할머니가 너무 통큰짓을 하니까 스님 미안해 죽겠대. 이거 돈 뭐 2, 3만 원씩 쑥쑥 나쁘더라고. 그걸 미안해갖고, 야, 2만 원 나면 저 하루 일당인데 싶어가 좀 많이 미안더라고.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 맘먹기에 딸리게 있다. 오늘, 공유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